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뜨겁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격돌했고 장외에서도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88일 만에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는데요. 관련 등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차 지난 10일 날 했는데 그때는 공수처 한 10시간 정도 그 국민의힘 의원과 대치하다가 결국에 압수수색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이번엔 김웅 의원도 좀 협조적이었고 근데 김웅 의원도 근데 뭐 특별한 거 가져가는 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 압수수색 재집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공수처는 예.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네. 그걸 마무리한 의미 외엔 없습니다. 3일이면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시간입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김웅 의원도 막을 이유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저 장면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우선은 네. 저는 1차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율배반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 바뀌었다? 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격수들이 빨리 수사해라, 사실을 확정해라, 공수처도 좋고 뭐도 좋다 이 말을 그냥 언론의 보도로 전해 들었으면 뭐 그게 별게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공수처든 뭐든 좋습니다. 국회는 나를 불러라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말을 충실하게 듣고 물론 압수수색 영장은 그 전에 요청했겠죠. 네. 그래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실제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거든요. 근데 신속한 수사에 나서자마자 이게 야당 탄압이다,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공수처는 우리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이런 그 좀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10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밑바닥을 얘기하면 김웅 의원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었던 거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만 공수처는 건질 게 없고 그냥 면피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관계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영장을 집행을 할 때에는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PC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보좌관 PC까지를 전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거는 그래서 보좌진 PC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안고가 제출해서 기각이 되면 이전에 압수수색한 것도 무효가 예. 되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대단히 잘못된 영장 집행을 했고 미숙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근데 잘못된 영장 집행이라는 거는 김웅 의원 측의 말씀이라는 주장입니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객관적 사실이. 그래서 예. 어저께 제가 반박합니다. 공수처에서 실제로 영장 집행을 할 때에 예. 김웅 의원 PC만 했어요. 예. 그 보좌진 걸로 안 했거든요. 두 번째로 영장 집행을 하려면 변호인의 입회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국 교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가 안 왔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반나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 교수 집에 2대의 PC가 있었는데 한 대를 추가로 하려니까 이건 영장에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영장을 추가로 받아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관들이 의원한테 동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보좌진까지 한 거예요. 세 번째, 실제로 영장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불필요한 예를 들면 뭐 미애나 뭐 경심이나 뭐 오수나 이런 입력어를 넣어가지고 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고 어제는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수처라는 데가 소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나 권력 남용을 갖다가 수사를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숙하거나 또는
영장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면 예. 이런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고 이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제가 팩트 체크 다시 네.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김웅 의원 관리하에 있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 관리하에 있는 물품은 보좌관 PC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에 의해서 강하게 반발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고려해서 물러나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설왕설래가 많아서 최종 확인을 해보니 보좌관이 제가 김웅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보좌관이. 아, 확인을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애, 경심, 오수 이거 고발장에 다 이름이 적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수사 내용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겐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지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책임으로 보면 매우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제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하면 손준성 보냄은 팩트였고 예. 그 손준성 보냄이 조작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보냄의 그 화면 캡처의 얼굴과 손준성의 그 텔레그램 얼굴이 똑같아요. 이것까지 조작할 수는 없고 그 하필이면 그 손준성이 텔레그램에서 탈퇴했는데 탈퇴한 계정으로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SNS 해보면.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팩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 사안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손준성 검사였잖아요. 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검사 출신에게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이건 국민의힘과 검사 간에 이거 이상한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야? 선거 개입한 거 아니야? 야당과 검찰이 이런 의혹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냐 이건데 이 부분은 네.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군에서 성추행 일어나면 공구참모총장 잘라라. 실제로 잘리기도 해요. 똑같은 논리로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어마어마한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정보정책관의 이런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은 지금 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증거가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공수처를 공격해서 메신저나 수사처를 공격해서 예. 사실은 이 내용이 틀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공작, 또 다른 여론 공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게 잘 안 먹힐 겁니다. 이번에는.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셔서 짧게 두 가지만 반박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공수처에서 그러면 어저께도 보좌진 거를 압수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영장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 보좌진 것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누구 특정인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리 책임을 갖고 전부 다 압수수색하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예.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무슨 경심이고 무슨 미애고 오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공수처에서 오수를 왜 하냐 그랬더니만은 권오수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맡았어요. 근데 예. 문제는 고발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주가 있고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장 내용과 관계없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했다라고 자기들이 김오수가 아니고 권오수다. 그래서 이렇게 미숙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언론 보도가 정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데 그런 공수처 수사관들이 컴퓨터에서 이 세 사람만 검색했느냐? 아닙니다. 네. 여러 개를 한 것 중에 김웅 의원 쪽, 국민의힘 쪽에서 보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요거를 초점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정확한 팩트 전달이 아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사 범위 내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해당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은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손준성, 예. 김웅,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다. 예. 그리고 조연은 지금 뭐 아무리 텔레비나 뭐 인터뷰를 많이 해도 조모 씨는 조연일 뿐이고 박지원 원장은 우리가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약간 거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면 특별 출연 누구 나오잖아요. 특별 출연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내용을 그쪽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 주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도 좀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프로필 사진, 제보자 조성은 씨가 어제 추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프로필 사진이 같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도 판단하기를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이 고발 사주 문건이라고 하는 소위 이 고발 문건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됐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검찰도 그렇고 흘리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 고발장에 포함된 예를 들면 판결문 원본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름이 나와 있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판결문 조회 시스템 킥스에 들어가면은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손준성 검사가 그것을 조회하거나 열람했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명불상자가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손준성이 김웅 후보자한테 보냈다. 여기까지는 뭐 거의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이 지금은 이거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또 손준성 검사의 말처럼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냐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좀 핵심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 어쨌든 검사 손준성이 그러한 문건을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뭐 요것에 관한 정치적 의미나 법적인 책임 부분은 이건 뭐 이미 거의 확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작성했냐?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킥스에서 자료 다운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작성자가 누구냐 문제거든요. 혹은 작성의 조력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은 수사기관이 빨리 밝혀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네. 못 밝힐 거다, 밝힐 거다. 증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이거 워낙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친분 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친하면 문제고 안 친하면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건 총장과 그 정보정책관의 직책상의 역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정치 공세로 가고 오히려 이걸 차단해야 될 건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하나 짧게 여쭤보면 손준성 검사가 요새 계속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는데 어젠가요? 바로 그 탈퇴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많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탈퇴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손준성 검사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김웅 후보자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 김웅이라는 분이 지금 계속 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받아서 전달한 것은 본인인데. 예. 그래서 어떻든 김웅 의원도 명료하게 기억을 살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난 금요일 날 보도가 나온 건데 손준성 검사가 자기는 작성하지 않았다. 근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럼 봤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지금 검사장급에 있는 사람인데 네.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 대한민국에서 법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실제로 본인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나는 작성을 안 했고 본 적 있냐고 하니까 얘기 안 하고 이게 무슨 태도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검찰 정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검찰 정도 감찰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킥스 같은 경우, 판결문 조회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 결과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손준성 검사의 모습은 뭐 그걸 왜 이제 와서 그 텔레그램을 탈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관되게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도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뭐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니까 그걸 어떻게 씌워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 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제 오늘까지 3일 더 남았는데 계속 이 주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제 혹시 그 보신 내용 중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뭐 좀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백혜련 의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대화하는 부분에서 네. 이게 그분의 인사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고 손준성에 그리고 둘이 특수한 관계다. 전 저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낯가신 솔직히.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인사는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사를 할 때까지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운도 따라야 되고 뭐도 따라야 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냥 결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뒷얘기는 나중에 아주 오래 지나서 뭐 예. 쓰실 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수한 친분 관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역할을 하는 정보정책관이었다는 게 중요해서 조금 그 정보정책관의 역할과 총장의 관계 속에서 과연 손준성이라는 분이 이 고발장의 관계가 되었다면 이것을 총장이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알면 무슨 문제고 지시했으면 무슨 문제고 묵인했으면 무슨 문제인지를 파고드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 같다 싶고요. 예.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는 순간 참 세상 일이라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섹시한 사건이 나왔을까. 보십시오. 70이 넘은 80이 다 되는 국정원장과 젊은 여성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혹시 만나서 뭐 이 전체를 박지원 원장이 관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임명 시기도 있고 네. 이분이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작할 정도의 신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보할 땐 역할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이 충분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박지원 원장께서 정치의 달인이시고 정치 10단이신데 이 시기에 조 모 씨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야당이 충분히 정치 공세할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의 정치 공세의 정도가 손준성의 이 전달 행위까지 박지원 원장의 공작이었다까지 나가려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아유 또 저러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격의 빌미가 나와서 뭐 숨통은 트이시겠지만 정도껏 하셔야 될 거다. 이 부분은 저는 박지원 원장이 손준성, 김웅 그리고 과거의 조성은 그리고 정점식 의원까지 네. 해서 최광욱 의원을 2020년 8월에 고발하게 하는 이 전 과정에 관여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조성은 씨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조 씨가 물론 이후에 얼떨결에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말을 듣고 얼떨결했다고 받아들이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만난 전날에 소위 이제 이 문건과 관련된 것을 무려 106장을 캡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씨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만난 날 그 다음 날도 뭐 한 2장 정도를 다시 캡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식적인 의심은
그렇게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상의를 안 했겠냐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속에서 조성은 씨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장님과 제가 보도되기를 원했거나 내가 배려받기를 바랐던 날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것은 상의를 했구나, 뭐 지시까지는 몰라도 상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문건이 전달된 게 첫 번째 의혹이고, 네. 두 번째가 처음에 뉴스버스나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하는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한테 그것을 관여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오는 문제가 예. 이것이 보도되도록 공작을 하는데 박지원 원장이 관여됐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냉철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윤석열 총장 건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원장 건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관계가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관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박지원 원장은 처신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장이 되면서 입버릇처럼 정치 중립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치권에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2월 달에도 과거의 국민의당 의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또 조성은 씨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몇 달 안 되어서 또 조성은 씨를 불러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롯데호텔 38층이라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해명해야죠. 조성은 씨 문제도 해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거리를 두게 하는 국정원장이 왜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냔 말이에요.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제가 박지원 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 할 때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저는 38층에 한 번도 안 불러주십니까? 너무너무 섭섭하네. 저렇게 많이 만났고 국민의당은 전체로도 만났는데 진짜 섭섭합니다. 저도 비대위원이었는데 그거는 뭐 밝히시도록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조성은 씨의 원장님도 저도 원하던 시간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받는 윤석열 캠프의 태도로 괴문서가 아니구나, 이게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괴문서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달하건 말건 보도되건 말건. 근데 갑자기 이 조성은 씨가 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을 혼내주겠다,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요지의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많은 자료를 제공해도 다 괴문서라고 윤석열 캠프가 반응하다가 예. 오직 요 단어, 박지원 원장과 제가 원하던 날짜가 아니었다는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이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모순에 그렇게 빠지면, 옛날 같으면 일부 언론이 봐주면 넘어가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성은 씨의 그 말을 사실이라고 한 윤석열 캠프의 대응은 예. 이게 괴문서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의원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게, 공작이라고 얘기하면 공작의 근거를 대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은 문서로서 증명됐고 손준성의 텔레그램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이제 팩트로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형사법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얼마나 질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검찰과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성 공작을 같이 했다. 저는 이건 팩트로 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권력 사유화와 관련하여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보단 세계일보 오늘 보도가 대검이 장모 사건에 대하여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은순 씨에 대하여. 예. 이게 사실일 경우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문건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부분은 박지원 원장님의 처신이나 이런 건 저는 섭섭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민주당 쪽에 섭섭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처신은 야당에서 뭐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전체 사건에서 특별 출연 정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그 공수처에서 수사는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정도가 중요한 부분 중에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이 맞았다, 텔레그램에 맞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진척이 돼야지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일단 지금 사건의 키맨은 두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어떠한 의도로 해서 이 문제가 전달이 됐냐, 이 문건이 전달이 됐냐. 네. 이게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이 원해서 뭐 자문을 구한 거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당에서 공세를 하는 것처럼 진짜 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전달이 됐다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조사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왜 작성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해서 전달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의 계기가 되는 게 선호. 그러니까 김웅 의원 쪽에서 김웅 후보자 쪽에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한 건지에 따라서 그 파장의 강도는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상황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